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북조의 글씨입니다. 북이 때 대표적인 글씨예요. 여러분들이 꼭 북조 글씨에는 이걸 꼭 써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검은생님이 자신의 행초를 하게 된 게 이걸 근간으로 쓴 거예요. 검은생님이 독특한 육조를 근반하는 행초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장명용미 서체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주로 내가 볼 때 공부하실 때 보면 이걸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작품을 하는 중에도 육조 서체를 만드셔서 행초를 쓰다가도 중간중간 이따금씩 이걸 자꾸 연습을 하셨어.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나가더라도 자기를 계속 근간으로 이룰 수 있는 거는 몇 개 선정, 이 중에서 몇 개 선정해서 다 여러 번 해봤더라도 나이가 먹었더라도 또 중간에 한 번씩 중간중간을 또 다시 그 기초를 닦는 기초를 이거로 하는 것이 가장 저체 중에 좋다. 그래서 검은생이 그렇게 기반으로 기초 작업을 했던 비가 이 장면용입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고 또 문자도 글자 수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조수 중에. 이 뒤에 사실 이 장글씨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설명할 시간이 없어다 하려니까 요거 설명해줘. 이게 사실 비에 대한 얘기를 저기다 쓴 거거든 사실은 장글씨는. 그게 못했어 그는. 요거는 문장 있죠. 대나무 숫자 주경 이건 청소년된 소자 쓸 소자 쓴다 빚을 낸다는 소자 여기 이제 여기 귀자지 이렇게 들어오죠 손수변에 소개 계단이 개자죠 소개 또 티끌짓자 진부 이거 아닐 부자에 불통 부동이죠 움직일 동자 대나무 그늘이 그죠 대나무 그늘이 계단 청소를 해 대나무가 계단이 있는데 그 바람이 움직이니까 계단을 쓸잖아 그 대나무 그늘이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 쓸고 있는데 턱 하나 안 움직여. 빗질을 해도, 이거는. 그죠? 빗질을 했는데도 좀 먼지 하나 안 움직여. 계단에. 요거는 달빛이 뚫을 천자예요. 월천, 못 담자에 못 담. 담저. 달빛이 모수를 뚫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 달빛이 쫙 통과해서 갔다 뚫어가지고. 그랬는데도 물 숫자예요, 이거는. 무흔. 물은 아무 흔적도 없어. 움직임도 없고. 그죠? 뭔지 뭐가 있죠, 이 속에? 이게 선구예요. 가장 유명한 선구 중에 들어가요. 중국의 선사 중에 한 사람이 구절 중인데. 이것도 뭐, 유명한 그 왕위의 중류관시가 유명하죠. 읽어만 보면, 복자, 기풀유자야. 기풀유자. 복자, 유황리, 뒤자. 뒤황리, 판금, 복장소. 요거 기풀심자예요. 심림, 인부지. 명월이, 요건 밝은 명자, 달어자, 명월이 레상조. 유명한 것 왕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독자 유황리. 홀로 유황리, 황은 대나무 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집에 혼자 홀로 앉아있다는 얘기죠. 판고 거기서 검은 걸 뜯고 있는 거죠. 복장소. 그러니까 울프면서 시를 읊어. 그러니까 이쪽에 병창을 하는 거야, 병창. 검은 거 병창을 하는 건 아태이죠, 이건. 장소라는 게. 심림, 거기에 깊은 심림 인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주 깊은 숲 속에서 그 부지라는 게 사람 흔적이 없다는 소리 같아요. 사람이 아무 기척이 없고 혼자서 있다는 뜻 다시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월 내상조야. 거기에 달빛이 와서 함께 비친다 이런 얘기. 이건 뭐 유명한 선지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경이에요. 사경인데 이게 북조 사경입니다. 북조 사경 중에 이 사경이 현재 남아있는 사경 중에 우리나라 발견된 사경 중에서 북조 때 사경인데 제일 오래된 사경이에요. 제일 오래된 사경인데 제일 오래된 사 중에서도 이게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훼손돼서 이렇게 잘려있단 말이야, 잘려서 끝에도 넣고 조각만 남아있고 그런데 뒤에 누가 썼는지, 언제 누가 썼는지 명기가 돼 있어. 사경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누가 써서 언제 누가 썼다는 그 명기가 되어 있는 사경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사경이다. 사경 중에서. 그러니까 북조의 사경이에요. 이 서체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필 공부할 때 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 뒤에 조금 썼어요. 요거는 따로 숫자, 수처, 고처자예요. 이건 지을 작주. 이것도 경구죠. 수처 작주. 뭐, 어딜 처하든 다 내가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 이거는 천의 다방초.
하늘과 땅에는 땅이나 같아요. 천지나. 천의 다방초. 이 천지간에 아주 많이 향이 나는 풀이 많다. 이거는 뭐 다 학자들이 많다는 뜻도 되고 그래요. 방초라는 뜻은. 그 다음에 유수, 유지음.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 무슨 자? 있을 유자. 알지자. 유수, 유지음. 흐르는 물이 지음이라는 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사실. 지음이라는 게. 많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다방초 많은 학자들이 많고, 유수 흐르는 물에 이 물소리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다는 뜻이나 같아요. 지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소리가 있다는 뜻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지음은 나를 알아준다. 세상 사람이 이런 뜻이 나한테. 이건 건곤, 정기, 하늘과 땅에 정기가 있고, 바른 기가 있고, 천지에는, 요건 모두 개자야. 함께 한다는 개자. 이렇게, GRP자 밑에다가 백자 붙은 거 있죠? 모두 한데. 고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초로. 그러니까 건곤, 전기, 천지에는 모두 봄이다. 봄빛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봄주자에. 개춘. 요거는 물의 고한 게 온 저리구에 세상 밖에 외로운 한가한 객이 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 자기. 객이 있는데, 객이 있다. 근데 인간은 만사공이라. 이건 일사자. 인간의 삶이라는 건 결국 만사가 다 공인데, 다 헛건데, 이런 얘기죠. 건데, 명심자한반. 고역의 마음을 그 바위, 커다란 너럭 바위에서 앉아서 마음을 닦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호코타자, 화라. 닦고 있는데 꽃은 떨어지고 또 거기에 봄바람 분다. 춘풍. 이런 얘기. 그게 선사의 시니까. 네? 네. 또 알듯이 북위의 육조서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인 게 있죠. 장면용비. 그 다음에 찬보자비, 찬용암비, 저기 지금 중학순고령비. 그 중에 이게 지금 찬용암비. 그냥 참보자비는 내가 예전에 사문행에서 한번 썼기 때문에 요번에 참보자비는 안 쓰고 요 찬용암비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대표적인 육조인데 그 서체가 아주 단아하죠. 아주 단아하고 한자 보면 뜯어보면 아주 이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나라 때 와서 해설을 정립하면서 부양손, 안진경, 유공건 나왔는데 이 서체가 아주 정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약해지는 거예요. 글씨가 힘이 없어져. 결국 이제 명나라 송나라 때 와서 아름답긴 한데 그게 그 필의 속에 움직이는 힘이 없어져. 이때 글씨만큼 안 남아있어. 그래서 청나라 때 와서 고조강이 발달되면서 다시 일부졌던 게 옛것을 다 찾자. 그래서 청나라 때 완전히 다시 이걸 찾죠. 그래서 당나라 이후는 다시 비를 본 적이 없어. 비탁본, 금삭학 이런 거 공부를 안 하다가 청나라 때 완원, 옹방감이 고중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때 이것을 전부 탁본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다시 육조붐이, 북이 때 이 서차의 글씨, 붐이 일어나, 붐이. 그럴 때 추사가 간 거야, 중국을. 청나라 때. 가가지고 옹방감 완원을 만난답니다. 그 대학자, 금수학자들, 고중학자들 만나가지고 추사가 개항이 되는 거야, 눈이 떠져. 추사는 여기만 있었으면 추사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도저히 추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뭐냐면 중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조맹부 글씨니 이런 흐름의 글씨, 그것도 인쇄술이 없으니까 원본이 없지. 지금은 인쇄하면 그대로 갖다 그냥 영인반만 하면 제로스 뜨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 필의 검지 찾아내 공부할 수 있잖아. 예전에는 없으니까 그걸 다 그려. 옛날 서첩을 없으니까 책이. 한 번 갖다가 비친 종에다가 그려. 그린 것도 다음에 또 그려. 그래서 한참 10번만 나가면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야, 다른 게.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조명분이 왕이지 서체 가지고 봐야 공본 원본이 전부 되어 있지 않은 거 가지고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후부터 우리 2조 말까지는 거의 남아있는 게 서체가 볼만한 게 없어요. 몇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다 볼만한 게 있어. 결국 추사가 이 청나라 때 고종합 할 때서 많은 중거 자료를 모아 수집해서 쌓아놓고 있을 때 그 자료를 가서 본 거예요. 보고는 눈이 개양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굉장히 달라진 거지. 그리고 이 학자들하고 교회, 옹방과 완원 교회해가지고 유명하게 완당 그런 거는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완원 청나라 때 저 금서학자인 완원 그 완원을 하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완자를 따가지고 완당이라고 했죠. 내가 완원을 사모합니다 그래가지고 완당이라지고 그것도 보담제라는 당을 쓰거든요. 담은 담제라고 그래가지고 옹방왕이 당호가 담제야. 그래서 또 도배스러운 담제다 이래가지고 보담제를 써. 그러니까는 중국의 옹방왕이하고 완원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가 다시 그 주사는 우리나라의 서가보다는 중국의 이 서해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서가가 아니야. 중국 전체의 서법을 한 발짝 소화해서 한 발짝 자기 개성으로 한 발짝 나아간 사람이. 우리나라만 있었으면 주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런 고중학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런 자료들을 주사는 보고 주사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주로하는 주사가 항상 쓰면은 주사는 주사가 쓰지만 우리는 모르죠. 공부도 해요. 그 안에 주사가 쓰면서 항상 기록을 했어. 아, 요 서체는 내가 총나라의 촉예법을 따라서 이런 것이 썼다. 그걸 모르고 주사책 그러는데 자기 개성을 부리면서 재서 나타내면서 항상 근간은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했어요. 그 오죽하면 그 주사 작품 중에 그 침계라는 게 이제 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가 침계라고 하는 호를 자기 호를 주사한테 부탁을 했어. 부탁했더니 주사가 그걸 육조서체로 그거 써주려고 다고 써주려고 해보니까 개는 있는데 침자가 마목자였기 때문에 침자가 없는 거야. 자료 중에 육조서체 중에 쫙 찾아봐도 침자가 본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찾다가 못 찾아가 없어가지고 찾아서 뽑아서 쓰려고 그러다 없으니까 안쪽으로 밀어놨다가 다시 나중에 10년 후에 그걸 찾아가지고 10년 후에 침계 써둔다고. 그래서 그런 기록을 침계 뒤에다 써. 거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침자가 자료 중에 없어가지고 다시 나중에 찾아가지고 다시 써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기 해석이나 마음대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수사가 이런 근거를 갖고 수사가 됐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우리 헐마태면 서양 문물이 문화가 들어가는데 서양 미술이 얼마예요? 아무나 대학 가서 근거 없이 공부해. 예술도 과학이다 이게. 지나간 자료를 다 한번 섭렵해서 봐야 된다 이게. 그건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되는 걸 다 알고 벗어나야지 개성이고 창조지. 이거 창조라고 자기 만들 해봐야 과거 속에 다 기초도 안 되는 게 다 있어. 다 뒤져보면. 오늘날에 지금 잘못하면 서양 문물량이 잘못하면 그 속에 빠져서 우리가 서양은 근거가 있어. 서양의 주상내용은 또 근거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근거도 없이 서양 현재 현상만 가지고 고대로 미술대학에서 그냥 쫓아서 기초 하나도 없이 시키거든. 이런 것이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는 자료를 전부 섭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한 번씩 해서 우리 거 찾아내고, 물론 이 속에 이제 우리 것도 다시 찾아야지. 근데 우리 거는 아직 여러 가지가 못 찾았는데 지금 이 어차피 사회 전반적인 거를 이게 이제 자료 갖고 한번 섭렵을 해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기존의 가장 기본적인 서체만 대표적인 것만 이제 인설을 내가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한 거예요. 예.